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생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석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화학자의 생활습관이라는 주제로 조금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특강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시는 게 있는데, 바로 뭐냐면, 평소에 뭐 먹고 사는지, 그다음에 어떤 생활 습관을 갖고 있는지, 뭐 특별히 안 하는 행동이 있는지, 어떤 제품은 절대 안 쓰는 게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심지어 뭐 제 댓글들만 보셔도 그런 내용들이 참 많고요. 심지어 어떤 부분들은 이제 매일매일 하루하루 생활에 대해서 뭐 브이로그 같은 거 촬영해 주면 좋겠다, 이런 걸 권유해 주신 분도 계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뭐 제 생활 습관에 대해서 한번 좀 하나씩 좀 공유 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제 생활 습관이 뭐 어떤 정답이라기보다 그래도 화학자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는 게 더 그냥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거니까요. 생활 속에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비닐봉지인데요. 비닐봉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지금도 여러분도 아마 다 공감하실 텐데요. 뭔가 배달 한번 시켜보시면 아실 텐데, 만약 뭐 오뎅국을 뭐 하셨다, 뭐 오뎅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예를 들어 뭐 국수를 주문하셨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국수가 있으면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국물에 담겨서 면이 오면 불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런 국물 같은 것들은 별도로 비닐에 이제 포장돼서 다 오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예, 그런 걸 보면 학생들이 워낙 주변에서 배달 많이 시켜 보니까 저는 이제 그걸 많이 목격하게 되는데요. 여전히 이제 비닐에다가 뜨거운 게 담겨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절대로, 또 이렇게 전통시장 같은 데 가면 역시 이게 뜨거운 곡물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뭐 아무렇지 않게 비닐 그 자체에 포장해서 이제 주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건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요. 저도 당연히 안 하는데요. 그 이유가, 일단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은 비닐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사람 눈으로 이게 PVC 비닐인지 아니면 폴리올레핀 계열의 비닐인지 눈으로는 정말 일반인들은 이 구별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PVC 비닐이라면 정말, 여러분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용하는 게. 왜냐면 PVC 비닐이라고 하는 건 요새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뭐 쓰는 게 불법도 아니고요. 이제 그게 뭐 뜨거운 게 닿게 되면 이제 환경 호르몬이라 불리는 이런 가소제, 프탈레이트 가소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건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 폴리올레핀 계열의 비닐이라면 그냥 뭐 음식 담는 거 정도까지는 제가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거, 너무 뜨거운 걸 담게 되면 무슨 환경 호르몬이나 뭐 유해한 화학 물질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문제는 미세 플라스틱 이슈가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용출되고 자칫 플라스틱 곡물을 드시는 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비닐에 뭐 담는 거 정도까지는 뭐 괜찮은데 뜨거운 거 담는 거는 이런 미세 플라스틱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비닐에 뜨거운 거 담는 거는 지양하자. 또 그런 배달 음식은 드시지 않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 생활 습관이. 두 번째가, 이 얘기는 제가 그동안 유튜브 채널에서 얘기한 적이 없는데, 버스 정류장 관련해서 제 생활 습관을 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는 게 병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예전 어떤 실험 결과를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어떤 되게 흥미로운 실험을 누가 한번 했었어요. 우리가 버스 정류장에서 당연히 버스 기다리잖아요. 당연히 저도 당연히 버스를 타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그 이제 버스가 오잖아요. 오면 중간에 이제 당연히 멈추잖아요. 정류장에서. 그럼 끼익 하면서 멈추는데, 그때 과연 저 타이어 마모가 되면서 미세 플라스틱 공기가 얼마나 날아가는지, 그거를 이제 갖다 대고, 이제 장비를 갖다 댄 거야. 장비를 갖다 대고 측정했는데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저도 그거 보고 놀랐는데, 당연히 이제 타이어라는 게 당연히 마모되면서 미세 플라스틱 날아가는 건 이제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타이어가 다른 건데요. 근데 정류장 달리는 동안에도 마모가 되는데, 특히 이렇게 멈출 때 엄청난 마찰이 일어나잖아요. 타이어와 그 지면 간의 마찰이 심해지니까 끼익 하고 멈출 때 정말 어마어마한 미세 플라스틱이, 타이어 입자죠. 타이어 입자가 공기 중으로 확 날아가는데, 물론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근데 측정해 보니까 수치가 치솟더라고요. 그 미세 먼지 수치가 치솟습니다. 네, 치솟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미세 플라스틱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가까이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또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제 버스가 이제 가까이 오면 우리도 가까이 가잖아요. 근데 그게 좋은 행동이 아닌 거죠. 끼익 할 때 그게 순간 그 타이어 근처에서 치솟는데요. 가까이 계신 분일수록 더 많이 들이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아직 안 봤으면 모르겠는데, 그 실험 결과를 보고 나니까 가까이 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굳이 앞에서 그걸 다 들이마실 필요는 없잖아요. 실제 그런 타이업자들을 이렇게 들이마시게 되면 폐에 쌓입니다.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가 다가오더라도, 좀 마음이 급하더라도 떨어져 있고, 완전히 멈춘 다음에 다가가서 탑니다. 그래서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요, 이게 그러니까 미세 입자가 막 발생해도
순간적으로 이게 또 희석이 되거든요. 희석이 되기 때문에 공중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좀 멀리 떨어져만 계셔도 그런 것들 괜히 많이 들이마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절대 이게 또 이게 오버가 아닌 게 예전에 중국에서 한번 실험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통경찰관일수록 실제로 더 많이 타이어 입자들이 더 많이 노출돼 있고요. 거기 들어가 있는 첨가제에 더 많이 노출돼 있다는 그런 결과도 실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너무 가까이서 들이마실 필요는 없겠죠. 우리가 자동차 배기가스 배기구에 코를 들이대지는 않잖아요. 예, 어느 정도 우리 거기서 나오는 거 들이마시지만 가까이서 들이마시지 않는 것처럼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삽니다. 참고로. 그다음에 사발 이거는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절대 안 먹는 건 사실 거의 없거든요. 제가 자꾸 뭐 이것저것 뭐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이제 항상 하는 말이 있죠. 노출량과 노출 횟수가 중요하니 그냥 좀 섭취량 좀 조심하셔라. 이 정도만 얘기하지 제가 뭐 절대 끊으십시오. 뭐 이런 얘기는 사실은 아마 들어본 적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절대 안 먹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예. 제가 라면도 먹습니다. 근데 뭐 거의 안 먹지만, 그래도 뭐 절대 안 먹는 음식은 아니거든요. 컵라면도 사실은 뭐 당연히 뭐 안 먹습니다만, 뭐 본의 아니게 먹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뭐 그럼 당연히 먹습니다. 본의 아니게 먹어야 될 때는 먹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절대 안 먹는 사발면 형태는 바로 이런 거. 사발면도 용기가 두 종류가 있잖아요. 하나는 이제 종이 기반이 있고, 그 다음에 종이 기반에 폴리에틸렌 코팅하는 게 있고, 보시는 것처럼 약간 스티로폼 느낌 나는 사발면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도 팔립니다. 뭐 불법도 아니고, 이건 안 먹습니다. 이건 무슨 일 있어도 안 먹습니다. 이게 이유가 있죠. 이런 건 폴리스타이렌이라고 하는 소재인데요. PS라는 소재가 뜨거운 거 담으면 밀항이지만 스타이렌 성분이 용출이 돼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떠나서 미세 플라스틱 떠나서 일단 잔류하고 있는 스타이렌 성분이 용출이 됩니다. 뭐 정부가 실험했을 때도 뭐 결과 나왔던 거고요. 물론 금밀항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게 몸에 안 좋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걸 아니까 먹기 싫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세 플라스틱 중에서 저런 건 PS 미세 플라스틱 떨어져 나오잖아요. 당연히 나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 음식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뜨거운 게 담긴 상태에서 이런 우리가 마찰이 일어나다 보면 음식물과 그 용기 사이에 마찰이 일어나면 당연히 떨어져 나오죠. 당연히 PS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떨어져 나오는데 근데 그거에 대한 연구 결과가 요새 너무 많아요. 미세 플라스틱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바로 저 PS에 대한 미세 플라스틱 연구가 너무 많고 그걸 제가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먹기가 싫어요, 사실은. 먹기가 싫어서 저는 안 먹습니다. 그래서 PS 미세 플라스틱 많이 들어왔을 때 뭐 엄청나게 많은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거는 연구 결과가 요새 너무 많습니다. 실제 뭐 위암 세포를 더 증식을 빨리 한다라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그러니까 먹으라 맞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 먹는 게 낫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저 용기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저 쓰는 제품이 망하길 바란다기보다 그냥 그 라면 회사에서 그냥 좀 저 용기를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근데도 안 바꾸는 이유가 있거든요. 어떤 분이 질문했더니 맛이 바뀌어서 그런다. 용기가 바뀌면 맛이 바뀌니까 이게 열 보존력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못 바꾼다라고 쉽게 못 바꾼다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 용기가 퇴출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발면 용기에선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안 먹는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기에 대한 질문을 의외로 참 많이 받습니다. 뭐냐면 아니 환기가 중요하다는 건 제가 뭐 여러 차례 얘기를 하는데 그 주기적으로 환기해야 된다는 말씀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아니 밖에 미세먼지가 너무 심한데 이거 어떻게 그걸 그때도 환기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주시는데요. 저는 정말 이게 미세먼지 수치는 제가 매일 하루에 한 번은 봅니다. 한 번은 보는데 여기 보면 가끔 지역마다 나오잖아요. 수치가 나오는데 만약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이게 막 제가 갖고 있는 어플은 이게 막 심하면 막 방독면 그 표기가 떠요. 방독면. 그러니까 수치가 이제 200이 넘어가면 이제 방독면 마크가 뜨는데 그 정도 급 아니면 적당히 빨간색 정도. 그래서 수치가 그래도 200 미만이면 그 정도 저는 엽니다.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엽니다. 근데 연다는 게 한 군데만 여는 게 아니라 두 군데를 열어서 순환이 잘 되게 해서 무조건 저는 환기를 시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실내 공기는 시간 지나면 무조건 나빠져요. 일단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실내 공기는 무조건 나빠진다. 과거 옛날 우리 한옥 시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조선시대 한옥에 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 현대인의 이런 어떤 삶에서 실내 제품들에서는 휘발성 유기화물이 계속 나옵니다. 오래된 제품에서도 나와요. 조금씩 나옵니다. 실제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어떤 장비를 가지고 자기 그 안방에다가 딱 장비를 설치한 거예요. 설치를 해서 진짜로 뭔가 그 공기 질을 한번 본 거예요. 봤는데 정말 오래 뭐 딱히 새로 산 뭐 가구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시간 지나니까 조금씩 포름알데히드 발암물질입니다. 그 농도가 미량이지만 조금씩 계속 높아져요. 문을 닫아 놓으니까.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각종 가구나 이런 페인트나 이런 데서 접착제 이런 데서 조금씩 이렇게 휘발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실내 공기 무조건 나빠져요, 시간 지나면. 게다가 요리도 하잖아요, 집에서는. 요리도 하시잖아요. 그죠? 네, 늘 배달시켜 드시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리하는 동안도 무조건 공기질은 안 좋아집니다. 예, 뭐 자세한 얘기는 뭐 다른 영상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냥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실내 공기는 무조건 나빠지니까 시간 지나면 하루에 한 번은 기본입니다. 저도 하루에 한 번은 기본이고 보통은 이제 두 번,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은 무조건 한다라는 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미세먼지 심한 날 많이 들어오면 어떡하냐? 그러면 공기청정기 가동하죠. 다행히 저도 집에 공기청정기가 있습니다. 공기청정기도 저희 집에 2대 있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공기청정기 가동해서 다시 이제 이런 미세먼지는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